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015-0835 김민재라고 합니다. 음, 이번 영상은 5주차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및 교합기 마운팅에 대해서 한번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특히 이번 5주차 영상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운이 나쁘게도 소리가 안 나와서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찍은 거라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되게 답답하고 좀 짜증도 나고 좀 뭔가 내가 공들여서 자기주도 학습한 영상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시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정말 다른 때보다도 정말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좀 강행군을 한 거라 좀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 이 영상을 찍기에 앞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우리는 왜 실패할까? 우리는 왜 떨어질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패한 만큼 다시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정말 근데 이런 정신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정말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거야말로 그 자세야말로 정말 성공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려움을 버리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서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찍는 영상이지만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 번 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및 교합기 마운팅. 음, 그 전에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네요.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은 많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더 선선하고 좀 쌀쌀한 가을 날씨로 접어드는데 모두 건강 챙기시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학습해 보고자 할 5주차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교합상과 교합체득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교합상과 교합체득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치아 환자는 치아가 전부 상실되었기 때문에 치아를 기준으로 한 교합체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모형을 토대로 기초상가 교합제를 제작하여 환자 구강에서 상하악의 악관관계를 기록해주는 교합체득 과정이다. 이렇게만 단순히 말을 하면은 이렇게 써있는 글만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체득, 이 악관관계 기록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에 대한 하악의 수직적, 수평적 또는 임의의 위치적 관계를 악관관계라 하며 이러한 상하악 간의 관계를 생체에서 기록하는 행위를 악관관계 기록 또는 교합체득이라 한다. 근데 이 교합체득이라는 과정이 하는 이유는 우리는 총이치라는 이 학문을 접하고 있고 이 총이치는 단순히 뭐 크라운이나 크라운 브릿지, 뭐 파샬과 다르게 좀 구강 전체를 수복해 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래 환자의 어떤 교합 관계, 그러니까 상악과 하악 간의 악관 관계 기록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거를 배제한 채로 단순히 교합기에 이전시켜서 우리 나름대로 이론을 접목시켜 그것을 수복해 준다면은 아마 환자 입안에 있는 불필요한 이물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합체득, 악관관계 기록이라고도 하죠. 이 교합체득을 정말 알고 잘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인데요.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과연 무엇일까요? 열중암 레진의 온성 시 발생되는 의치상 레진의 부피 변화로 인공치아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합의 부조화가 발생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교합의 차를 수정하기 위하여 온성된 의치상을 작업 모형에서 분리하지 않고 나비치 교합 상태와 동일한 관계로 모형을 교합기에 재부착하기 위해 형성해 주는 것이 이것이다. 자, 그렇다면 한번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은 과연 어떻게 해줄까요? 일단 모형의 기저면에 V자형의 골이나 그루브를 형성하여 분할 모형을 제작한다. 상악은 모형의 치료 정부에 해당하는 기저부에 그루브를 형성하고 하악은 통 스페이스 V를 제외한 두꺼운 치조제 방향에 맞추어 형성하거나 나치를 형성한다. 나치의 길이는 약 20mm,
폭은 15mm, 깊이는 10mm 정도로 언더컷이 없도록 하고 위치는 정중부, 좌측 후방에 형성한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을 해주는 방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시 주의사항. 그러니까 뭐 어떤 작업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사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자,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시 주의해야 할 상황 6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를 형성할 때에는 언더컷 부위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인덱스 형성으로 인하여 모형 자체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파절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모형 네거티브 인덱스와 교합기 부착 석고의 포지티브 인덱스가 정확하게 재조립될 수 있어야 하며 착탈이 용이해야 한다. 네 번째, 인덱스의 깊이, 폭, 길이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섯 번째, 인덱스를 형성하기 전에 모형과 플래스크의 높이, 측면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여섯 번째, 설면의 얇은 하악 모형은 치조제 위치에 형성한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6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은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모형을 해 주어야 되고 어떤 형태를 부여해 주어야 되고 그때의 어떤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을 그렇다면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 이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위에서 한번 살펴보았고 교합기에 재부착해주기 위해서 해준다고는 하는데 좀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알고자 한다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은 해주는 이유는 모형의 착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의 착탈이 가능하도록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의문이 들죠. 왜 모형의 착탈이 필요할까? 교합기에 부착을 해놓고 이제 그 보철물을 만들기에도 급할 텐데 왜 모형의 착탈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점을 계속 가지는 습관은 정말 학습 효과에 있어 중요하고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해주는 이유 모형의 착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모형의 착탈이 필요한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비치에서 매몰 과정과 매몰 후 온성이 끝나고 온성 과정에서 교합의 차를 선택 삭제할 때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죠. 나비치에서 매몰 과정 할 때와 매몰 과정에서와 두 번째, 매몰 후, 그러니까 매몰을 한 다음 온성이 끝나고 온성 과정에서 교합의 차를 선택 삭제할 때 필요하다. 이 2가지 때문에 모형의 착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을 해주는 것이고요. 아직 저는 이제 이번 학기 처음 듣는 거죠. 이번 학기 처음 듣는 저로서는 나비치 매몰 과정이나 뭐 매몰 후 온성 과정에서의 선택 삭제하는 과정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아무래도 이 학기 처음이라 좀 낯설고 좀 대략 무엇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러한 명확한 어떤 이유와 착탈이 필요할 경우를 좀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나비치 매몰 과정에 가서 그때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을 이것 때문에 해주는구나 라고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흐름이 좀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제가 총이치라는 학문을 접근하는 데 있어 더 수월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걸 약간 암기하듯이 알고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좀 환절기라 그런지 네, 몸 상태도 좀 많이 안 좋고 좀 목 상태도 많이 안 좋네요. 좀 그런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는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이 무엇이고 왜 해주어야 하며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를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자, 특히 어떻게 해주는 방법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실습 수업 시간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해주는 방법을 더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야 할, 어, 잘 알고 들어가야 할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기저면에 V자형의 골이나 낫이나 그루브를 형성하여 분할 모형을 제작한다. 상악은 모형의 치조 정부에 해당하는 기저부의 그루브를 형성하고 하악은 텅 스페이스 V를 제외한 두꺼운 치조제 방향에 맞추어 형성하거나 나치를 형성한다. 나치의 길이는 약 20mm, 폭은 15mm, 깊이는 10mm 정도로 언더컷이 없도록 하고 위치는 정중부, 좌우측 후방부에 형성한다. 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상하 교합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악 교합상. 상하악 우리의 교합제를 완성했죠. 완성을 하고 이제 상하과 하악 간의 악골 관계 기록을 이제 체득을 합니다. 체득을 해서 이제 교합기에 이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환자의 구강 상태를 임기시킨 것을 이제 똑같이 재현해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 3차원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 구강 안에서 작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합기로 이전시켜서 트랜스폴 3차원적으로 재현시켜서 우리는 그 3차원적으로 재현된 교합기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두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3차원적으로의 이동, 과연 단순히 그냥 보통의 인상 하듯이 단순하게 체득해서 옮기느냐?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 총이치라는 이론에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저 밑에 인레이부터 크라운 브릿지, 파샬까지의 모든 어떤 이론이 적용돼 있고 접목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치과에서의 치과 기공에서의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서 만들어야 하는 게 이 총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합기에서 환자의 구강 상태를 구강 외에 구강 밖에 3차원적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옮길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합기의 작업 모형을 부착하기 전에는 먼저 하악골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됩니다. 하악골 운동. 그렇다면 왜 하악골 운동에 관해서만 우리는 알아야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겠지만, 왜냐? 우리 국왕은 1학년 개론 시간 때도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잠시 배웠지만, 국왕은 상악골과 하악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동하는 뼈 부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는 하악골이라고 배웠습니다. 상악골은 그 상태의 구강에, 그러니까 이제 앞면, 앞골에 이제 붙어 있고, 하악골이 그 상악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고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운팅을 할 때도 상악골을 먼저 해주고, 이제 하악골을 상악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과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마운팅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하악골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악골 운동을 들어감에 있어 우리가 봐야 될 게 측두하악 관절과 하악위, 측두하악 관절과 하악위. 측두하악 관절 무엇일까요? TMJ라고도 하죠. Temporal Mandibular Joint라고도 하는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골의 과두와 측두골의 하악와가 결합되어 이루는 두개골의 유일한 가동성 관절이다. 유일한 가동성 관절입니다. 하악골의 과두와 측두골의 하악와가 결합되어 이루는 두개골의 유일한 가동성 관절이다.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측성 관절로 신체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이라고 하네요. 이 복잡한 관절이며 과두가 하악과 내에서 접번 운동과 동시에 활주 운동을 합니다. 접번 운동과 동시에 활주 운동. 이 접번 운동과 활주 운동 모를 수 있죠. 하지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아야 될 게 하악위라는 건데요. 하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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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악위.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악위라는 말은 한번 하악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에 대한 하악의 상대적인 위치를 하악위라고 하고 이때의 위치를 치악 관계나 과도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자, 하악위가 무엇인지 나왔습니다. 상악에 대한 하악의 상대적인 위치를 하악위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하악위는 5가지 위치가 있는데 첫 번째 하악 안정위, 두 번째 중심 교합이, 세 번째 편심 교합이, 네 번째 중심이, 다섯 번째 중심이 교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악 안정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서 있거나 또는 앉아서 상체와 두부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안정한 상태로 직시하고 있을 때 하악의 위치를 하악 안정위라 한다. 과두는 하악과 내에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때는 하악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완되어 상악, 치아 간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치부에서 약 2-3mm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간격을 자유로 공극이라 한다. 하악 안정위는 무치악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총이치를 제작할 때 교합의 높이,
즉 상하악 간의 수직 고경을 결정하는 기준이가 된다. 무취약 환자의 안정의 상태에서 교합 고경을 측정하고 자유로 공극을 간격을 빼면 그 환자의 수직 고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직 고경이 높으면 저자갑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치조골 흡수가 심해지고 악관절 장애가 발생되며 반대로 낮으면 저자갑이 약해져 비효율적이며 총이치의 유지와 안정에도 불리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악 안정위에 대해서 살펴보아 봤고요. 자, 중심교합, Centric Occlusion Position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골이 정적인 상태에 있고 상하악 치아에서 뒷면의 돌출부와 함몰부가 서로 맞물려 최대의 면적으로 교합한 경우에 하악 위치를 중심교합이 또는 교두감합이라 한다. 과두는 하악 안정위보다 약간 후방에 위치하고 하악과 내에서 안정되게 위치한다. 무취약 환자에게서는 상실되어 있지만 수직 고경을 부여하여 총이치에 의해 다시 복원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편심교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교합 이외의 모든 상하악 치아 간의 동적인 교합 관계는 비중심교합이 혹은 편심교합이라 하며 전방, 후방 및 측방에서 교합한 경우의 위치를 각각 전방 교합이, 후방 교합이, 측방 교합이라 한다. 자, 네 번째, 중심이. 하악이 교합 접촉을 유지하지 않은 채 중심 교합으로부터 약간 후방으로 이동될 수 있는데 하악이 최후퇴 위에 있을 때를 중심이라 한다. 이때 과두는 하악와의 최후방에 있으므로 종말 접번이라고도 한다. 이 위치는 치아의 접촉과는 상관없이 인대, 관절 원판, 근육 등에 의해 결정되며 총이치를 제작할 때 무취약 중심 교합위를 복원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심에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는 치아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장 안정되고 쉽게 반복하여 재현할 수 있는 위치이며 포셀트라는 정상인 90% 이상이 중심이와 중심 교합이가 일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중심이는 중심 교합이보다 0.5에서 1mm 후방에 위치한다고 보고했다고 하네요. 자, 중심이는 중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중심이 교합. 중심이 교합은 요즘 잘 쓰이지는 않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과 내에서 과두는 중심을 유지하고 상하 치아 간은 최대의 면적으로 접촉되는 치아 관계를 이룬 것을 의미한다. 즉 중심교합이 중심이와 일치한 상태로서 유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무치학 환자에 있어서는 중심이로 상하악 관계를 설정하고 그 상태에서 중심교합으로 인공치 배열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총이치에서 중심이와 중심교합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의치의 불안정을 야기되며 환자는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라고 한번 배워봤는데요. 제가 지금 잠시 목이 메어서 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만 가져와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발표하다 보니 상당히 목이 많이 메이는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하악골 운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골의 운동은 하악의 양측 과두를 이은 가장선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거나 과두가 하악과 내에서 관절 결절을 향하여 활주하는 운동을 말한다. 이러한 운동들은 악관절 주위의 골의 형태, 근육의 수축 및 이완 정도, 인대의 길이에 의해 범위가 결정되며 무수히 많은 운동축을 가지게 된다. 하악의 한계 운동 범위를 시상면, 수평면, 관상면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개의 면에서 이루어지는 한계 운동을 종합하면 3차원적인 포셀트 도형이 된다. 라고 하악골 운동에 대한 큰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으로 보실 게 하악골의 기본 운동과 기능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골의 기본 운동과 기능 운동. 자, 기본 운동은 무엇일까요? 측대 하악 관절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으로 접번 운동과 활주 운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운동에는 접번 운동과 활주 운동이 있는데, 접번 운동은 과두가 경첩처럼 일정 반경 내에서 움직이는 회전 운동을 말하며 하악 관절 강에서 이루어진다. 활주 운동, 슬라이딩 무브먼트라고도 하는데요. 과두와 관절 원판이 하악과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운동으로 상관절강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기능 운동, 펑셔널 무브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폐 운동, 두 번째, 전방 운동, 세 번째, 측방 운동, 네 번째, 베넷 운동과 베넷각, 다섯 번째, 저작 운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폐 운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접번 운동하면서 과두가 전화방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후상방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개폐 운동이 이루어진다. 입을 크게 벌릴 때는 활주 운동으로 바뀐다. 두 번째, 전방 운동. 과두와 관절 원판이 관절 결절의 후방 경사면을 따라 전방으로 미끄러지면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측방 운동. 한쪽의 과두는 하악과 내에 남아있고 반대쪽의 과두는 관절 결절상으로 미끄러지면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이때 균형측 과두는 전하 내방으로 이동하는데 이 운동으로 정중 시상면과 이루는 각을 베넷각이라고 한다. 또한 작업측 과두는 약간 회전하면서 외방으로 약 1mm 전후에 이동 운동을 하는데 이를 베넷 운동이라고 한다. 베넷 운동과 베넷각. 하악골이 좌우측으로 이동하는 측방 운동에서 이동 방향의 하악골 측을 작업측, 반대측, 비작업측이라 하며 반대측은 양측의 과두는 비대칭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 작업측 과두는 기능 과두, 회전 과두라고 하며 관절화 내에서 회전하지만 순수한 회전이 아니라 0.3에서 1mm 정도 이동 방향 측방으로 이동하는데 그 방향은 다양하며 과도한 축을 중심으로 60도의 원추형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이를 베넷 운동이라 한다. 자, 저작 운동. 저작 시 하악 운동으로 상하, 전후, 좌우의 각 운동이 목적에 맞게 혼합되어 수의적으로 혹은 반사적으로 이행된다. 저작 시의 하악 치하는 상악에 대한 운동 경로는 개구 시에는 저작 측으로 향하여 외화방 쪽으로 곡선을 그리며 하강하고 폐구 시에는 그 외측을 통하여 상승하여 음식물을 분쇄하며 중심 교합위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경로를 4단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합기와 안궁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악골의 운동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교합기와 안궁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합기로 우리가 이전을 시키고 마운팅을 하는데 과연 교합기는 무엇일까요? 먼저 교합기가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교합기의 이의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기는 아티큐레이터라고도 하는데 교합기는 축두악 관절과 상악골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계적인 악골로서 상악 모형을 부착하여 하악골 운동의 일부를 재현할 수 있다. 형태와 기능은 단순한 것부터 인체의 악관절의 운동을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정교한 것까지 다양하므로 치과 보철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자, 그렇다면 교합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교합기의 필요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와 같이 정교하고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보철물을 환자의 구강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강 내의 제약 요소로 인해 불가능하다. 첫 번째, 구강 내에서는 연조직에 의한 유동성이 있으므로 조작이 어렵다. 두 번째, 타액, 혀, 뺨 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 구강 내는 작업 공간과 작업 시야가 좁다. 네 번째, 환자의 불편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자, 교합기와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 그게 본일 삼각, 볼크-윌 각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본일 삼각에 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삼각이라고도 하며 하악 양 중절치의 근심 오각 간의 중점과 양측 과도의 정점을 연결하면 한 변의 길이가 4인치, 약 10cm가 되는 정삼각형을 이룬다 라는 이론인데요. 자, 그 다음 볼크-윌의 각. 본일 삼각과 교합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평균 22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합기와 관련된 이론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교합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합기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합기의 분류. 교합기의 분류는 악관절 구조의 기본 형태에 따른 분류와 두 번째 조절성에 따른 분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악관절 구조의 기본 형태에 따른 분류는 다시 아콘 타입과 나나콘 타입, 컨딜라 타입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콘 타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콘 타입 상악 구조인 교합기 상부 구조에 하악와의 형태인 과도 유도부가 있고 하악 구조인 교합기 하부 구조에 과도의 형태인 과두구가 있어 인체의 악관절 구조와 같은 형태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인체의 악관절 구조와 같이 상부에 하악와가 있고 하부에 과두, 하악두가 있다. 그걸 그렇게 되어 있는 교합기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나나콘 타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컨딜러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나나콘 타입이라고도 하며 상악 구조인 교합기 상부 구조에 과두구가 있고 하악 구조인 교합기 하부 구조에 하악와의 형태인 과두 유도부가 있어 인체의 악관절 구조와는 반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악관절과 반대로 상부에 하악두, 과두가 있고 하부에 하악와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다음 조절성에 따른 분류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성에 따라 비조절성 교합기와 반조절성 교합기, 완전 조절성 교합기가 있는데, 이 비조절성 교합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하악 운동을 제한할 수 없고 단지 개폐 운동과 단순 측방 운동만 가능한 교합기로 접번 교합기와 평균치 교합기로 구분된다. 조절 능력이 없는 교합기이므로 교합기 부착에 필요한 환자의 중심의 기록만 필요하다. 1차원적 교합기라고도 한다. 이 비조절성 교합기에는 접번 교합기와 평균치식 교합기가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합기가 평균치 교합기라고 하네요. 자, 접번 교합기. 교합기 중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개폐 운동만 가능하다. 두 번째, 평균치 교합기. 교합기의 악관절 부위가 하악 운동의 평균치로 고정되어 있어 제한된 운동 범위 내에서 하악골의 기능 운동이 가능하다. 자, 반조절성 교합기. 수평 과도 유도각 및 측방 과도 유도각, 절체 경사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비조절성 교합기보다는 교합기의 과도 운동을 인체의 과도 운동과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다. 교합기의 조절이 비교적 간단하며 인체의 기본적 하악골 운동을 모두 재현할 수 있어 총이치 제작에 가장 효율적인 교합기로 인정되고 있다. 상악 모형의 구각 내와 동일한 교합 관계로 교합기에 부착하기 위한 교합의 기록과 수평 과도 유도각을 재현하기 위한 전방의 기록이 필요하다. 2차원 교합기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 완전 조절성 교합기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골의 기능 운동인 개폐 운동, 전후 운동, 측방 운동, 중심이 전방의 측방의 기록에 의해 조절할 수 있으며 모든 운동로를 생체와 동일하게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3차원적 교합기라고도 한다. 이러한 완전 조절성 교합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정교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악권 운동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며 정밀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일반 모철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가나톨로지 이론에 의한 자연치의 교합형 수복, 즉 풀 마우스 레컨스트럭션이나 교합 이론,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스튜어트, 데나 등으로 대개 아콘 타입이다. 라고 완전 조절성 교합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음 안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바우라고도 하는데, 안궁은 교합기의 부속기구로서 인체의 상악골과 과도와의 위치 관계를 기록하여 교합기 내에서 상악 모형과 접번 축의 관계로 동일하게 이전하기 위한 측정 기구이다. 자, 화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교합기에 작업 모형을 부착하는 데 있어서는 상하 악골 관계 기록과 안궁 기록, 그러니까 악골 관계 기록과 안궁 기록을 이용하여 교합 체득된 작업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한다. 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교합기에 마운팅을 할 때는 악골 관계 기록과 안궁 기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하 교합상의 순측면에 정중선과 구각선, 상하 순선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교합기에 작업 모형을 부착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작업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안궁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정립을 한 다음에
다음 주 영상에 한번 같이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인공치 배열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공치란 무엇일까요? 인공치 배열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공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 artificial teeth라고도 하는데, 인공치아는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제조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인공치아의 구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치조면, 두 번째, 유지핀 유지공, 세 번째, 설면, 네 번째, 절단면 교환면, 다섯 번째, 순면현면, 여섯 번째, 치경선, 일곱 번째, 치근부, 여덟 번째, 돌출점, 아홉 번째, 샷, 열 번째, 설측 경계선으로 볼 수 있고요. 인공치아의 재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는 도제 인공치아와 레진 인공치아와 그 다음에 복합 재질 인공치아로 볼 수 있고요. 인공치아의 형태는 전치의 형태와 구치의 형태가 나눠져 있지만 전치의 형태는 안면 형태에 의한 분류와 두 번째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구치의 형태에 있어서 해부학적 인공구치와 두 번째 반해부학적 인공구치와 세 번째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네 번째 해부학적 인공구치와 비해부학적 인공구치의 평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치아의 선택에서는 네, 인공치아 선택은 일단 넘어가고요. 인공치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색깔, 그다음에 크기, 형태 이런 것들을 잘 맞추어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치아 배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음, 이 인공치를 배열하는 순서는 결과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심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상하악 전치를 먼저 배열하고 기능과 관계된 구치부를 나중에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인공치 배열 시 편측 치아를 모두 배열하고 반대측 치아를 배열하는 방법과 동일치를 차례로 배열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동일치를 차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상악 6전치 배열까지만 볼 거고요. 그리고 또한 전치 배열에서도 한쪽 3전치를 배열하고 반대측 3전치를 배열하는 경우는 배열도 빠르고 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절치 2치를 배열하고 측절치 2치, 견치 2치를 배열하는 방법은 다소 어려운 느낌이 있으나 좌우 대칭성을 좋게 하고 배열 시 오류를 적게 하는 편입니다. 등으로 알아볼 수 있고요. 일단 인공치 배열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잘 맞추어 줘야 되는데 한번 그 요소들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합제의 형태 및 경사, 두 번째, 교합제의 높이, 세 번째, 교합평면의 위치, 네 번째, 교합제의 수평 관계, 다섯 번째, 치아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교합제상의 지침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육전치부 배열을 하니까 한번 전치부 배열의 전치의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세 가지 기능적인 요소가 있다. 심미적 요소, 발음적 요소, 역학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어야 되고요. 또 인공치 배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상학법을 이용해서 상학 6전치까지만 배열 방법을 공부한다고 전에 앞서 말씀드렸고요.
잠시만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네, 약간의 불상사가 있었는데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악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이 상하순의 접선보다 약 1mm 하방이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연은 가상교합 평면에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방법이다. 자, 인공치 배열에 있어 전치부 배열. 상악 전치부 인공치를 배열할 때는 교합제의 순면을 기준으로 배열하고 하악 전치부는 절치 유도각을 위해 상악 전치부 사이에 대한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를 반드시 형성해 주어야 한다. 라고 우리는 오늘은 상악까지 할 거지만 하악도 한번 전반적인 전치부 배열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상악 중절치. 상악 중절치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면과는 근심면이 정중선에 접촉되고 장축을 약간 원심경사시키고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되 교합제의 외면에 일치시키고 교합면과는 절단연이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균일하게 닿고 평행하게 한다. 중절치의 순면이 절치후두 후연에서 약 8에서 10mm 전방에 위치하도록 배열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중절치의 순면이 절치후두 후연에서 약 8에서 10mm 전방에 위치하도록 배열한다. 이거는 저희가 교합제를 만들 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전치부가 아무래도 약간 앞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약간 그러한 이론들과 접목시켜 보신다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상악 측절치. 측절치는 중절치보다 약간 설측으로, 치축은 다소 원심경사, 절단부는 교합평면에서 0.5에서 1mm 정도 짧게 위치시키며 치경부 쪽이 보다 더 내측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라고 측절치를 볼 수 있고요. 자, 상악견치 배열. 절단부가 교합평면 또는 하악 오클루전 림에 접촉하도록 견치를 위치시키되 치경부 3분의 1을 협측으로 경사시켜서 돌출되도록 한다. 이렇게 배열 방법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견치의 위치는 자연치열의 심미적 외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치에서도 견치는 전치의 구치 배열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견치는 정말 좀 많이 중요한 치아인 것 같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치아 형태학을 배우면서도 이 견치는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배웠었고 절치와 구치 사이에 위치하면서 어떤 전반적인 심미적인 것부터 저작에 있어 모든 면에 관여를 하는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만큼 견치는 발치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도 하죠. 국악 안면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견치가 정말 중요한 그래서 그런지 좀 견치라는 단원이 따로 나와 있고 또 그 내용이 웬만한 절치와 구치의 내용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보면 이 견치를 좀 더 우리는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악견치 배열까지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이 위에 우리는 교합 체득부터 시작해서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그 다음에 교합기의 마운팅, 그리고 인공치 배열, 상악 육전치까지의 배열까지 살펴보아 봤는데 이게 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내용이 다른 주차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저조차도 많이 정립이 좀 잘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완벽히 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런 배우는 이 크게 세 가지로 배우는 이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그다음에 교합기 마운팅, 인공치 배열까지에는 많은 이론들과 우리가 정말 많이 공부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보면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여름방학 때 덴처기공소에 가서 인공치 배열을 교합재 제작까지 해봤고, 마운팅도 어느 정도 좀 해봤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 마운팅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뭐 정중선을 맞추고, 스피 커브와 윌슨 커브를 맞추고, 그리고 후방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수평면에서 보았을 때 모형이 약간 앞쪽에 위치하도록 약간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데 아직 제가 손이 서툴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마운팅을 할 때마다 실패도 많이 해보고 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 여러 번 해봄으로써 그런 기술들을 습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초상황 실습을 할 때도 정말 다섯, 여섯 번, 아니 그 이상으로 막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이런 기술들은 반복해 봄으로써 습득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계속 해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때 이제 여러 번 해봄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저의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좀 뿌듯했고, 그렇게 교수님이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되셨는데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신 것이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 있을 실습들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그러한 실습들을 완벽히 준비해서 뭐 정말 말은 완벽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정말 실습 시간에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확실히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가면 갈수록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가을이라 많이 지치고 힘이 들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다 보면은 제가 좋은 점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좀 정리가 되어 있고 어떻게 얼마나 더 해야 될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자기주도 학습은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선행학습 영상과 책을 통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아무래도 좀 1학기 때 들었던 동기들에 비해서는 영상의 퀄리티나 질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총이치라는 과목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 공부해 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열정만으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네거티브 인덱스 형성, 그리고 교합기 마운팅, 그 다음에 인공지 배열. 다음 주 실습 시간에 이 세 가지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저희 제가 수요일 반이라 아직 기초상만 끝내고 이제 교합제를 아직 못 나갔는데, 교합제 완성한 후에 아마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그 다음 주에 인공칩 배열,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공부를 해서 다음 실습 시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